안녕하세요, 민경민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골프백에 들어있는 클럽 중에 드라이버가 왜 가장 쉬운 클럽인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에 지금처럼 보시고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증이 드셨을 거예요. 나는 지금 드라이버가 가장 어렵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왜 가장 쉬운 클럽이라고 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우리가 무슨 물체를 휘둘렀을 때 그 물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일관되게 휘두르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올바른 연습을 하신다면요. 우리가 클럽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클럽 끝에는 중력 가속도라는 게 훨씬 더 많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클럽 중에 제일 무거운 클럽은 웨지죠. 뭐 샌드 웨지나 피칭 웨지, 이런 웨지들이 가장 무겁게 세팅되어 있고, 이 중력 가속도가 제일 많이 붙는 클럽들은 이 드라이버 같이 롱아이언으로 가기 시작하면서 헤드 무게가 점점 가벼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 클럽이 길게 되어 있다면 긴 만큼 우리 헤드 스피드도 빨라질 것이고, 여기서 올바르게 휘둘르게 됐을 때 가장 일정하게 휘두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짧은 클럽들이 무거운 것은 이 중력 가속도를 충분히 붙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일정하게 휘두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겁게 만들어서 이 클럽 헤드 무게를 더 많이 느끼라고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긴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긴 클럽의 중력 가속도도 헤드 스피드도 가장 많이 붙고 항상 일정하게 스윙하기 제일 유리한 클럽인데도 불구하고 왜 어렵다고 느끼시게 되냐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연습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달리기를 좀 어느 정도 잘 하고 싶어서 5km 달리기를 내가 뭐 일주일에 3번이든지 매일 달리든지 달렸을 때, 내가 달리면 달릴수록 그 기록이 점점 좋아지지 그 기록이 후퇴되지는 않거든요. 근데 골프는 왜 이 드라이버는 연습을 내가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늘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지금 연습 방법이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여러분들이 이 동작이 안 나와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연습 방법이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내 실력이 정체되어 있다. 그리고 드라이버가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고 똑같은 실수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면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연습장에 가게 되시면, 특히 뭐 레슨도 안 받으시고 하게 되시면 우리가 연습하는 목적이 스윙이 아니게 됩니다. 스윙이 아니고 이 공을 맞추는 것에 대해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공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게 되면 클럽이 길어질수록 여러분의 생각은 몸의 중심점을 더 잡고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스윙도 크게 하지 않고, 그런데 스윙도 크지 않고 중심점도 흔들리지 않은데 거리가 덜 나가니까 세게 쳐야겠다. 요런 3가지 패턴으로 많이 잘못 생각하고 연습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불어서 내가 그 3가지 패턴으로 했을 때는 클럽을 휘두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클럽이 길다는 이점을 다 사라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정확히 맞추기 위해서 몸 중심점을 잡고 스윙을 작게 하고, 그 다음에 거리는 나가야 되니까 세게 친다, 이렇게 되면은 공이 절대로 똑바로 갈 수 없겠죠. 멀리 갈 수도 없고 똑바로 갈 수도 없습니다, 이 지금 자세에서는. 근데 클럽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주시고, 거기서 공이 좌우로 삐뚤어 가기 시작하거나 뭐 공이 찍혀 맞거나 탑볼 맞거나 이렇게 되시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스윙 틀 안에서 자세와 뭔가 손의 감을 바꾸려고 생각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중심점이 움직이지 않고 스윙이 작은 상태에서 세게 치면 클럽은 무조건적으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되겠습니다. 거의 90% 이상이요. 그래서 슬라이스가 많이 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클럽이 열려 맞고 깎여 맞는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임팩트 때 손목을 돌리는 릴리스 타이밍을 연습하시거든요. 근데 이 릴리스 타이밍을 연습하면 얘가 우리가 온몸을 써서 휘두르는 영역이 아니고 공에만 집중되어 있는, 임팩트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 히팅의 영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정하게 우리가 긴 클럽을 잡고 휘두르면 일정하게 스윙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맞을 때 여기 타이밍만 계속 생각하게 되시는 거죠. 임팩트 때. 그렇게 하시다 보면은 임팩트 때 요 맞추는 것만 신경을 쓰게 되면은 이게 클럽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휘둘러지는 영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전혀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올바로 휘두르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신다면 이 드라이버는 클럽이 길면 중력 가속도가 제일 많이 붙고, 중력 가속도가 제일 많이 붙으면 스윙은 항상 일정해진다 라고 생각하고 연습을 해 주시는 게 제일 효과적인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연습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처음에 클럽을 잡으셨을 때 드라이버는 이 중심축이 제일 많이 흔들려야 됩니다. 좌우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셔야 돼요. 뭐 제 다른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진자 운동을 해주시고 진자 운동을 하실 때 드라이버는 항상 더 중심축을 많이 흔들어 주셔야 돼요. 예, 클럽이 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클럽이 길기 때문에 반지름과 속도에 대비해서 이 클럽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우리 스윙에서는.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다른 운동과 대비를 해본다면 우리가 투포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투포환을 이렇게 돌리고 있어도 이게 가벼우면 똑같은 움직임이어도 조금만 이렇게 돌려도 되는 거고, 이 투포환이 무거우면 크게 움직여야지 확 세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투포환이 아주 무거운데 이렇게 해서만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을 다 사용하지 않고 팔로만 던지시는 거기 때문에 투포환이 일정하게 원을 그리지도 않고 멀리 가지도 않겠죠. 그래서 이 중심축을 투포환 던지듯이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 여기를 처음에 스타트를 이 클럽이 아주 무겁다고 생각하면 채 길이 때문에요. 채 길이와 이 스윙 크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훨씬 빨라지기 때문에 얘가 무겁다고 제가 표현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드레스 때 많이 진자 운동을 주셔야 됩니다. 많이 주시고 지금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될 때까지가 이 진자 운동의 끝이죠. 테이크백이라고도 합니다. 이 진자 운동이 끝났을 때 여기서 팔로만 드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깨턴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깨턴이 부족한 것은 다 팔로만 드셔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팔을 안 쓴 상태에서 진자 운동을 하고 그 이후에 하프 스윙, 풀 스윙까지 가실 때 팔을 쓰지 않고 이 몸에 헤드 무게 몸에 카운터 밸런스를 탁 넣어주게 되신다면은 이 어깨 턴도 무조건 되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이 손으로 뭔가 감각을 잡아내기 때문에 진자 운동과 카운터 밸런스가 안 일어나서 자세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우리가 팔을 쓰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왔다 갔다 진자 운동 크게 주셔야 됩니다. 저번에 어프로치 영상에서는 진자 운동을 많이 생략하고 이렇게 바로 카운터로 들어갔죠. 이 바로 카운터에 들어가는 의미가 우리가 스윙의 최저점을 앞으로 두는 것도 있지만, 짧은 클럽에서요, 앞으로 두는 것도 있지만, 이 클럽의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중심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다시 되돌아오기가 드라이버보다 훨씬 쉽지 않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짧은 클럽일수록. 긴 클럽일수록 처음에 중심 이동을 많이 주시고 그 다음에 손 쓰지 않으시고 여기서 카운터 밸런스 탁 넣어주시면 어깨턴, 코킹, 팔꿈치 모으는 거, 힌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내 몸에 맞춰서요. 우리가 팔을 쓰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제가 제 회원님들한테 왔다 갔다 하셔서 팔 쓰지 말고 카운터 밸런스로 백스윙 탑까지 가보세요 하셨을 때 이렇게 드신 분은 아직까지 단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앞으로도 안 계실 거고요. 왜냐면 이 무게점에 이렇게 하면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모양은 원래 처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클럽이 긴 거를 최대한 우리가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선 진자 운동을 많이 주셔야 돼요. 많이 주시고 우리가 샤프트가 지면하고 평행이 됐을 때쯤에 카운터 밸런스를 넣어주시면 어깨턴은 충분히 완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는 이 다운스윙 순서 있죠. 팔부터 이렇게 내리거나 팔부터 이렇게 뭐 내린 다음에 회전을 하거나 이러시는 스윙은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룰이 맥길로이라 할지라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팔을 수직 낙하라고 해서 밑으로 떨어뜨릴 때 보면은 정작 그들 스윙에서는 무조건 왼쪽 다리가 먼저 움직이고 클럽이 내려온다 라는 절대적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밑으로 떨어뜨리려고 하시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신 다음에 보려고 하셔서 제가 이거를 왜 하려고 하십니까 해서 여쭤봤을 때 제 회원님들한테 이 수직 낙하를 해야지 클럽이 무슨 인투 아웃으로 간다, 클럽을 등지고 휘둘러야지 인투 아웃으로 간다, 이 스윙 패스, 클럽 패스가요. 백스윙 탑에서 손목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왼손목을 쥐어 짜줘야지 클럽이 인투 아웃으로 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드라이버가 늘지 않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32년 정도 골프 구력이 되는데요. 제가 32년 동안 느낀 것은 골프 스윙은 정말 단순하다. 이 휘두름의 원칙은 어떤 운동을 대입하든지 간에 다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코스에서 똑같이 써먹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올바른 스윙을 가지고 이제 코스 나가보시면 지면이 평탄하지도 않고 코스가 뭐 왼쪽으로도 휘고 오른쪽으로 휘고 나무도 박혀 있고 벙커도 있기 때문에 올바른 스윙에 응용을 하시는 거지, 이 전제가 올바른 스윙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응용을 해서 내가 플레이를 하는 거지, 올바른 스윙이 잡혀 있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지금 응용만 하려고 하시니까 점점 더 힘들어지시는 거예요. 클럽 패스 얘기하다가 일로 왔는데요. 제가 이 수직 낙하 얘기도 되게 안 좋아하는 것이, 모든 클럽은 우리 스윙을 하면 인투 인으로 올바르게 진자 운동, 카운터 밸런스, 다운스윙 시퀀스를 지켜주시면 클럽은 무조건 인투 인으로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투 아웃스윙을 하고 싶으시다면 타겟 방향에 대한 인투 아웃스윙이기 때문에 타겟 방향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쓰시면 돼요. 타겟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서서 클럽 페이스를 방향 쪽으로 맞춰놓고 스탠스대로 스윙을 하게 되신다면 이게 인투 아웃 드로우 스윙인 거지, 왜 똑바로 쓰신 상태에서 이거를 인투 아웃으로 만들려고 하시냐는 거예요. 휘두름이 훈련되기 전까지는 다른 연습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얘기를 자꾸 하는 거고요.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 클럽이 길면은 휘두르기가 제일 편하다. 클럽이 길면은 우리가 올바르게 휘둘렀을 때 가장 일정하게 다닐 수 있다. 올바로 휘둘렀을 때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렇다면 올바로 휘두르는 방법은 우리가 다리 먼저 움직여서 진자 운동을 만들고 팔을 쓰지 않고 카운터 밸런스를 쳐서 카운터 밸런스를 쳐서 백스윙 탑을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 다음에 다운스윙 때 다리를 먼저 움직여서 클럽을 휘둘러 준다 하는 것만이 올바른 방법인 것이지, 여기서 이런 약간 잔기술의 느낌, 등지고 팔로 손을 빨리 했더니 이게 고쳐졌다, 헤드 스피드가 빨라졌다,
이런 것들이 다 골프 스윙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연습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감이 일정하게 쭉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연습할 때 본질에 어느 정도의 본질에 가까운 연습을 하셔야 되고, 본질에 가까운 연습이 돼서 스윙을 하기 시작하면 드라이버는 가장 쉬운 클럽이다. 뭐 다른 클럽들에 비해서 티박스가 울퉁불퉁한 데도 있지만 거의 다 평탄하고, 공을 티에 꽂아 넣었기 때문에 뭐 우리 잔디 밑에가 어떻게 돼 있냐는 걱정도 없죠. 공중에 있기 때문에. 변수도 제일 적고, 그 다음에 클럽이 길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휘두르는 연습을 하게 된다면 이 클럽은 가장 쉽다 라고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이제 주위 분들 중에서 골프를 되게 잘 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싱글 치시는 분들만 하더라도 드라이버 연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드라이버 연습을 거의 하지 않으시고 숏아이언이나 뭐 어프로치 연습을 많이 하시지, 드라이버나 긴 클럽들은 그냥 몇 개 치고 끝내시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이 스윙을 하는 방법을, 내가 이 스윙하는 방법을 아신 거예요. 훈련을 해서. 그런데 여러분도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시면 이게 평생 동안 우리가 한 번도 시원하게 휘둘러 보지 못하고 골프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이거를 나중에 알아내시는데 너무 긴 시간 동안 알아내서 이 골프 구력이 너무 오래돼서 잘 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골프를 친다는 거는 돈과 시간을 같이 투자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넣으시면 넣으실수록 좋으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공이 조금 안 맞으시더라도 이 공을 맞추는 것보다 일단 내가 휘두르는 게 우선이다. 휘두르는 게 우선이고, 이걸 휘두르기 위해서는 진자 운동, 카운터 밸런스, 다운스윙 시퀀스, 이 순서대로 계속 연습을 해주시고, 이 연습을 하실 때 공이 조금 안 맞더라도 참아내셔야 되는 부분이 조금 제일 어렵긴 하지만, 공이 좀 안 맞더라도 내가 이 휘두르는 느낌을 먼저 알고 나서 그 다음에 공을 맞추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 영상을 보시면 제 회원님들, 만약에 제 회원님들이 이걸 보고 계시다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은 다 직접 느껴보셨거든요. 처음에 오셨을 때 다들 거의 90% 이상 나 드라이버가 안 맞습니다. 드라이버가 너무 안 맞아가지고 드라이버 레슨을 받고 싶습니다 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그러면 아이언은 좀 어떻게 잘 맞으세요? 하고 여쭤봅니다. 그러면 뭐 아이언은 그럭저럭 맞는데 드라이버가 유독 안 맞으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아이언 치시는 거 몇 번 보도록 해볼까요? 하면 아이언이 드라이버를 안 맞으시는 분들은 다 히팅을 하십니다. 히팅. 스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다 이걸 갖다 이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이언은 맞는데 드라이버가 안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이언을 이렇게 치시면 원래 드라이버도 안 맞습니다. 아이언에서 우리가 휘두르는 연습을 좀 해보시고 좋아졌을 때 드라이버를 연습하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언의 스윙이 될 때까지 우리가 뭐 한 달, 두 달 정도 연습하겠죠. 한 달, 두 달 정도 연습하셨을 때, 그럼 이제 회원님이 이제 조금 진심으로 여쭤보세요, 저한테. 그럼 저 이제 드라이버 언제 배워요?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자신 있게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드라이버 쳐보십시오. 잘 맞을 겁니다. 지금은 스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드라이버는 훨씬 쉽게 잘 맞을 겁니다 하셨을 때 거의 100% 드라이버를 다 잘 치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놀라세요. 왜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 드라이버 맞죠? 네, 그것은 스윙을 연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은 클럽으로 스윙을 연습하셨기 때문에, 긴 클럽에서는 클럽 길이가 길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훨씬 붙이기 쉽고, 클럽 헤드 스피드가 빠르게 되면 우리의 이 원은 훨씬 더 일관되게 동그랗게 그려진다. 일관되게 동그랗게 그려지면은 공은 무조건 잘 맞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스윙에 막힘이 없기 때문에 비거리도 훨씬 향상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걱정만 하시던 드라이버가 제일 쉬운 클럽이 될 것입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